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 김민수 위원장 모시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 출마의 변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패널 중에 거의 최고의 패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고 이제 그 실물 경제나 이론 경제 다 해박하고 안보나 모든 분야의 그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현안으로 우리 미국하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이나 또 패키지로 안보 문제 한번 시사 현안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위원장님, 관세가 지금 이게 그 8월 1일까지인데 협상이 잘 될까요? 거의 파탄 아닐까요? 크게 어떻게 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파탄이다. 8월 1일까지 되지는 않겠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전망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과 제가 오늘 약속을 했는데 저녁 약속을 했는데 제가 2시간 전에 아유 변호사님 형님 제가 오늘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딴 약속이 생겼어요 하면은 개인 약속이라도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서로 귀한 시간을 빼놨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2시간 전에 메일로 이것을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한 것이, 만남의 약속을 한 것이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각국의 경제 무역 수장들 간의 약속입니다. 자, 경제 무역 수장들 간의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유선으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 뭐 3일 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2시간 전에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외교 결례이기도 해요. 사실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극도로 무시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용도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을 패싱할 정도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를 하고 있다. 경시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니네 말 안 들어? 이재명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 경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날리고 있다. 의도된 취소라고 봅니다. 그럼 의도된 취소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지금 관세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많은 예청자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정욱 TV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전쟁의 본질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의 이 암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국과 친중을 택하는 나라들이 온전할 수 있는지 니네 한번 봐. 그리고 친미를 택하는 국가는 니네들이 얼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똑똑한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도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들에. 이 나라들이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더 큰 것들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출 독점을 시키고 있다거나요. 그리고 반대로 관세를 아주 떨궈져 버린다던가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았지만 빠른 협상을 했던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으로 이거를 변환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재명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미 트럼프랑 지금 정상회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일어났을 거고요.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안보까지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재명 마음에 안 들죠. 이재명 정권 마음에 안 들죠. 이 사람들 계속해서 친중 전략을 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국의 가장 강한 우방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것을 트럼프 입장에서 묵과할 것이냐 아니면 혼내고 넘어갈 것이냐도 고민하는 절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이 입을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요. 5천만 국민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출 위주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7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40% 이상 을 차지해요. 이 말은 뭐냐면 대미 수출이나 대중 수출 둘 중에 하나가 흔들렸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양다리 타기 힘든데 이거 어느 쪽이든 기울어져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으로 기울어져야 될지 중국으로 기울어져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친미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중 스탠스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서기조차도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 미국과의 무역이 깨졌을 때 이 파급 효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만 오냐?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지금 무역 비중이 많은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은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부품이에요. 중간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각국에 수출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 물건을 받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국의 수출길이 막힙니다. 부품이 필요하지 않겠죠. 예. 자, 이거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경제들은요, 경제 하나로, 경제 사건 하나로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수많은 실물 경제와 그리고 글로벌 이 대외 큰 경제들과 정치, 외교 모든 것들이 다 엇갈려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너무나 취약하다. 왜? 미국과 중국에 집중적으로 의존해 왔으니까.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태평양 도서국가들, 정상들을 만나서 무역의 길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려고 했고, 또 동북아로 뻗어가면서 지금 무역을 판로를 계속 넓히려고 했죠. 이게요, 당장의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들과의 무역 비중량을, 교역량을 늘리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던 무역에 대한 무게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실제로 이러한 외교 활동을 했던 것이고, 지금 태평양 도서국가나 이 북아시아 쪽에 정상들과 계속해서 회담을 가졌던 거예요. 자, 우리는요, 경제라는 것이 단순간에 좋게 만들 수도 없고 단순간에 아주 어렵게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지, 보편적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보고 정치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 방향성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잘 잡았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뭐 해야겠습니까? 이재명 경제 모르죠. 예, 경제 모르니까 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경제 모르죠. 민주당이 경제 제대로 아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보수의 경제정책 컨닝이라도 해라. 국익을 위해서. 네, 민주당 위해서는 이런 말 해주고 싶지도 않지만 국익을 위해서 나라 안 망하게 하려면 이때까지 보수가 펼쳤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국방정책, 안보정책 컨닝이라도 해라. 모르면 베껴라. 예, 모르면 베끼기라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 25%를 유지할지, 니네 혼나볼래 하고 50%를 주장할지. 네, 그러면요, 우리들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문을 빠르게 열어주고 우리가 얻을 것을 빠르게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들에게 니네들한테 이 이익을 줄게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과 동시에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조선, 반도체,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먹거리를 이미 제시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교환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들은 더 큰 요구를 해서 어떻게 국익으로 발전시킬지를 고민해야죠. 여기서 정치 이념을 들이대는 순간, 친중을 들이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로 무너집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이게 오게 되면요, 관세 충격이 같이 오게 되면요, 이거 대한민국 실물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진짜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이게 종합적으로 쫙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중에 자르기도 죄송합니다. 아니, 아주 이 귀하신 본인 경험이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소고기 하고 쌀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거 소고기는 옛날에 MB 때 자기들이 막 광우병 난리쳐가지고 난리쳤죠. 지금 와서 이게 30개월 넘은 거 이거 수입 검증한 나라 러시아나 벨라루스나 몇 개 빼면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들 광우병 가짜뉴스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고, 쌀은 자기들이 또 양곡 관리법 있잖아요. 네. 이걸로 우리나라 남는 쌀도 다 사주는데 또 수입하면 이게 재정이 막대한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소고기하고 쌀까지 양보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일단은 그 소고기 30년 넘은 거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순간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선전선동에 능한 자들이며 여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네, 스스로 자기가.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국민 반대가 일어나면 또 이재명은 30년 된 수입 소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는 퍼포먼스라도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강우병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역사의 전례를 남겼던 것이 강우병 사태를 기획했던 PD 같은 경우가요. 고소고발을 당했죠. 가짜뉴스로. 근데 실제로 방송국에서 해당 방송국, 당시 MBC였죠. 이거. MBC PD 수첩이었나요? MBC에서 사과 방송만 하고 이 PD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래 좌파 단체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 상을 받았어요. 자, 이런 가짜뉴스를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상을 줍니다. 벌이 아니라. 이 이후부터요,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면허권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가짜뉴스 아무리 퍼뜨려도 처벌받지 않네? 이거 언론의 자유로 봐주는구만. 되레 상을 주네? 이 이후부터 대한민국에 큰 거짓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사건이다. 자, 여기 30년 된 소고기를 수입하겠다라고 주장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사과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소고기 파동 당시, 이 강우병 사태 당시에 이 민주당이 했던 행태들과 지금의 행태를 강력하게 공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양곡관리법 때문에 지금 이 쌀 수입 못하죠, 지금. 이거 진짜 아까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남는 쌀 다 사준다라고 했는데, 야, 미국 쌀 들어오면 이걸 지금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됩니까? 이거 연간 13조가 아니라 이거 수십 조 써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재정 자기들로서도 이거는 답답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포퓰리즘 정책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쌀 마음껏 생산해, 안 팔려도 생산해, 우리 국가가 사줄게 하는 거 시장 경제를 혀트리는 거예요. 지금요, 농업도요,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미래 산업으로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지금 엄청난 산업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고기 먹을 때마다 싸먹는 쌍추쌈 있죠. 이거의 모종도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다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 IMF 때 다 뺏겼잖아요. 자, 진짜로 이 농업 자체도 생산력이다. 이것도 미래 경쟁력이다. 근데 괜찮아. 쌀 생산해. 다 사줄게. 이게 과연 그 농민들을 살리는 건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건지 보십시오. 지금 미래는 스마트팜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농업을 산업의 한 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것을 지원해주지 못할 망정, 하던 거 계속해. 우리가 돈 줄게. 너네는 표를 줘. 이거 매표행위 아닙니까?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진짜로 농민들을 돕고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산업으로 바라보고 고민해라.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서도 엄청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경제가 요즘 안보하고 패키지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 한미동맹 있죠? 이게 원래는 상호방위동맹인데, 미국은 이제 그 한미동맹을 완전히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집단동맹처럼, 특히 그 중국이 대만을 침략, 이걸 최우선 두고 그때 이제 주한미군이나 집단방위 개념으로 일본, 필리핀까지 호주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중국이 대만 침략 질문하니까, 야, 이거는 이게 외계인이 지구 침략처럼 황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입 안 하고 이쪽 저쪽 세시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좌파 세력들 머리에 잘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은 한민족이야, 우리야 동포야,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지금 경각심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민족도 맞고 동포도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북한은. 지금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내일 당장 대한민국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예요.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50기를, 핵폭탄 50기를 대한민국 방향을 두고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풍선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에서 이렇게 안일한 안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을 목숨을 담보로 국방 안보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로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대한민국에 전쟁 몇 번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작권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또 장교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인데요. 전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작권을 미국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자동 참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진짜로 떨어뜨리려면 대한민국과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결심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북한에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전자권 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요. 북한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실제로 침략할 수 있다. 이거요. 제발 베트남 역사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침략하겠어? 지금 우리 글로벌 이 세계에서요. 이미 2개 곳에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째. 전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북한이 내일 당장 공격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다. 자, 그러면 더욱더 한미 간의 동맹을 철저히 해야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곧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기조를 유지해야죠.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미 상호조약을 그냥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서 처음부터 찬성했던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거 우리가 손해인데 우리가 너무 큰 손해인데 계속해서 반대했었어요. 이거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처절하게 싸워서 얻어낸 조약입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요. 대한민국 70년 역사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전쟁의 위기가, 전쟁의 가능성이 항시 있는 나라라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겠습니까? 기업가들이 이 땅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우방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도 이 안보의 튼튼한 안보 위에서 성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은 이 기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속 당에서 절연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캠프 데이비드부터 시작해서요. 이 한미 안보에 대한 이런 협력들을 정말로 단단하게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서류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했다라고 봐야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제대로 받아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국민 내 안전과 국익을 담보로 걸고 정치 이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만큼은 진짜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이 자리해야 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요. 저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주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칭, 네. 부정선거로 된 참칭 대통령이고, 네. 그 다음에 북한에 퍼준 불법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쇄시하는 친중, 이런데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6월 3일 대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7월 달 말 다 돼가죠. 근데 냉랭해요. 20분 통화한 게 다잖아요. 본인이 보시기에 언제쯤 만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20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7분 통화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직접 통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역도 뒀을 거고 뭐 했을 거고 하면 뭐 실제로 얘기하는 내용은 한 7, 8분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친중 정서를 깨고 미국에 진짜 이렇게 가면요. 굴종적이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회담이 개시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빠르게 스탠스를 취했으면은 국가 대 국가로서 이게 만나질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가 하는 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네? 삐딱하네 하면 지금 온 세계가 보고 있는데 각 타국의 정상의 복장까지 지적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옷 이렇게 입고 올 거예요? 뭐 이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굴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굴종당하는 건 100번, 1000번 당해도 좋다. 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을 안 붙입니다만은, 이재명이 100번, 1000번 굴종당하는 건 좋다. 근데 이재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굴종적이게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저 옛날에 토마스 모어라고 유토피아. 네. 이분이 인클로즈 운동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양을 목축을 하면서 농지가 양으로 바뀌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네. 유명한 말인 게 토마스 모어인데 요걸 빗대가지고 저는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아, 좋네요.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네. 왜냐하면 이게 30개월 소 만약에 수입하면요. 좌파들이 다 들고 나면 이재명이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파에서 명쿨루즈 운동을 시작해서 조건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는 관세에 대해서 불광증처럼 아니 지금도 절박하게 안 나서잖아요.
진짜 이게 제대로 폭탄을 맞으면 기업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저는 끌어내리기, 조기종식, 이까지 투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투쟁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노무현이 실제로 미국과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한미 FTA 결국에는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에 대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야, 쌀 개방하면 어떡해, 쌀 개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닥쳐서 이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요. 여기 쌀이 남아돌 때 여기 쌀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다른 농작, 진짜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농작물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요. 지금 이게 15만 원, 25만 원 뿌리는 거는 썩은 고기 하나 져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물을 준비해줘야 되는 것이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제가 아이 5명인데 제가 진짜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얘네들한테 몇백만 원 져주고 몇십만 원 져주는 게 얘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얘네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경제 지식을 주고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줘야지 얘네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로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 농민들이 경쟁력 없는 쌀 생산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찾아주고 그리고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줬다면 지금 대려 쌀 수입해 줄게. 근데 우리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어. 이거 니네들이 받아줘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직 늦지 않았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썩은 고기를 지어줄 거냐. 이 썩은 고기도까지 떨어지면은 결국엔 다 굶어 죽는 거다. 진짜로 그 돈으로 그 수많은 돈으로 정말 취약한 곳,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탄탄한 그물을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을 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정책들이 곧 보수의 가치에서 다 나온다. 여기 보수라는 이 정치 사상에는요, 기업의 자유를 중요하게 하고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국가가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고기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네, 그런 정책들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보수정당에서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실책들이 나올 때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다 함께 제시하면 좋겠다. 대안까지 함께 제시를 해나간다면 이게 진짜로 민주당은 안 되고 보수정당이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진짜 답이 있구나. 얘네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참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김민수 후보님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했으니까 진짜 저희도 전폭 밀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여기 변호사님께도 많이 자문구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국민들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가 정답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 소리와 방향성이 틀리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힘들더라도 설득하는 과정을 꼭 갖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보수 정당이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치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된다. 좌파 세력들처럼 선전선동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해서 작용화되고 있다. 그래서 좌파들의 정치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좌파들의 정치는 결코 장기적으로 국익이나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에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도 좀 굳은 각오로 민주당과 제대로 싸울 각오로 나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